같은 사무실에서 거의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말이죠. 연말에 누구는 보너스로 두둑한 봉투를 받고 누구는 아예 명단에서 빠져버리는 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특히 증권업계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해묵은 미스터리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이슈의 핵심을 명쾌한 슬라이드로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 바로 증권업계의 성과급, 이 보너스를 둘러싼 차별 논란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법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린 뭘 알아야 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문제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법의 잣대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제 법정에서는 또 얼마나 다른 판결들이 나왔는지 생생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회사와 직원 각자는 뭘 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해법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증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정규직은 줄이고 그 빈자리를 높은 성과급을 약속하면서 단기 계약으로 에이스들을 영입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전문 계약직의 탄생이었고, 사실상 오늘날 이 모든 갈등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 뿌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그룹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정규직은 키워드가 안정입니다. 기본급도 탄탄하고 고용도 보정되고 복지도 풀패키지죠. 반면에 오른쪽 전문 계약직은요, 모든 게 성과에 달려 있어요. 인센티브 비율이 확 높은 거 보이시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저기 보너스 항목입니다. 회사 전체가 잘해서 다 같이 받는 이 경영성과급에서 전문 계약직은 쑥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 여기서부터 갈등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법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냥 다른 것과 부당한 차별, 이 둘의 경계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행히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이 복잡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인 3단계 검증 과정을 사용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3단계 필터를 모두 통과해야만 비로소 차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 즉 비교 대상이 있는가. 두 번째, 실제로 내가 돈이나 복지에서 손해를 받는가, 즉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관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가 이 차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차별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남용민 노무사 같은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 합리적 이유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근로자가 아니라 바로 회사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론은 이제 알겠는데 실제 법정은 어떨까요? 정말 흥미롭게도 최근에 나온 두 개의 중요한 판결이 이 문제를 두고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란에 제대로 불을 붙였죠. 마치 한 편의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와, 결론이 정말 정반대죠? 왼쪽의 IBS 사건을 먼저 볼게요. 대법원이 딱 못을 박았습니다. 평가받을 기회조차 안 주는 건 그 자체로 차별이다. 계약직이란 이유만으로 보너스 심사 대상에서 아예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었죠. 그런데 바로 오른쪽 올해 나온 증권사 사건에서는 결과가 180도 뒤집혔습니다. 법원이 이런 거예요. 애초에 뽑는 방식도 다르고 승진 체계도 다르고 연봉 철학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잣대를 대냐? 라면서 회사의 주장을 인정해 준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법정 밖에는 이 문제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다른 주체들이 있거든요. 이 보상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숨은 플레이어들이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96%,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법원보다 더 빠르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노동위원회인데요. 여기에 접수된 차별 사건 중에 무려 96%가 바로 계약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현실적인 고통인지 정말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 바로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금감원의 목표는 명확해요. 증권사들이 너무 단기 실적에만 목매는 걸 막자는 거죠. 그래서 성과급 함부로 한 번에 다 주지 말고 최소 40%는 3년 이상 나눠서 줘라. 이렇게 규제합니다. 의도는 참 좋은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아요.
높은 성과를 낸 전문 계약직 입장에서는 당장 받아야 할 내 돈이 몇 년 동안 묶여버리는 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법 이야기, 규제 이야기, 판례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지금부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회사 담당자라면 이 세 가지는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정규직과 계약직의 역할이 뭐가 다른지 서류로 명확하게 남겨두세요. 둘째, 왜 이 보너스에서 제외되는지 그 이유를 계약서에 투명하게 써두시고요. 셋째, 식대나 건강검진처럼 누구나 받아야 하는 보편적인 복지는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만 호소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남영민 노무사 같은 전문가들이 늘 조언하는 것처럼 승패는 결국 객관적인 증거에서 갈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 시스템을 썼다는 로그 기록, 같이 참여했던 프로젝트 보고서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차별이 있었다고 느낀 그날로부터 딱 6개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뛰어난 개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파격적인 보상을 해주는 성과주의, 그리고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같은 대가를 져야 한다는 공정성, 이 두 마리 토끼, 과연 함께 접는 건 불가능한 꿈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 사회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월급 봉투의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